토요일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신전도 관련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돼 있는 상태죠? 네, 계속 지금 요 화면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강사 김중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CRTD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저희가 매뉴얼로 옵티미제이션을 시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이제 벡터나 이제 폴라리티나 중간에 이제 페이싱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했을 때 QRS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고자 케이스를 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자는 55세 남한이고 DCMP로 이제 타병원에서 CRTD를 작년 11월 달에 임플란테이션 한 환자였고, 네, 올해 들어서 발생한 이제 서스테인드 VT로 이제 타병원에서 VT 어블레이전을 시도를 하다가 당시 이제 3D 매핑 와중에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가 이제 있어가지고 정확히 매핑이나 어블레이전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한 다음에 세틀레이트 갱글렌 블럭을 하고 나서 좀 한 3주 정도 VT가 나오지 않아서 경과관찰 하던 와중에 본원에 내원하기 전부터는 한 서스테인드 VT가 여러 차례 있으면서 샥이 여러 차례 들어간 이벤트들이 있어서 세컨더리 오피니언과 이제 VT 어블레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본원으로 의뢰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열흘 전쯤에 성공적으로 VT 어블레이전을 하고 그 뒤로는 클리니컬하게 서스테인드 VT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퇴원을 계획하던 와중에 CRTD 옵티미제이션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 박동기 검사실로 환자가 내려와서 검사들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VBI 30회 그러니까 이제 셀프 인트린식 리듬 나오는 이 케이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레이트가 한 60회 정도 되는 사이너스 리듬이 원투원 컨덕션이 있으면서 이제 V1에서 보시다시피 RBB 패턴의 QRS 위디스는 이제 EKG 기계상에서 182ms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네, 리드는 다음과 같이 RB 코일 리드가 에이펙스 쪽에 위치하고 있고 LB 리드가 CS 따라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처음에 저희 검사실 내원 당시의 세팅 값과 EKG입니다. 그래서 A 페이싱, 바이벤트리컬 페이싱이었고 LB 폴라리티가 LB1에서 LB2, V 페이싱은 시뮬테너슬리 LB2 RB였고 AB 딜레이가 160에 110ms. 하지만은 EKG 기계상에서 나오는 QRS 듀레이션은 200ms였습니다. 쭉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제 벡터나 LB 폴라리티 어저스트먼트나 아니면 이제 V 페이싱 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러 차례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좀 찾아보았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V 페이싱 RB2, LV 사이의 간격을 10ms 전 늘려가면서 보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몰폴로지 상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AVL이 이렇게 R부터 L부의 간격을 조금씩 늘려나갈수록 조금 바이페이직한 모양으로 좀 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EKG 기계상에서 나오는 QRS 듀레이션은 계속 넓은 상태였고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QRS 듀레이션이 좀 와이드해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B2, LB1, 2, LB2에서 폴라리티를 갖는 RB2, LB 페이싱은 썩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좀 했었었고요. 네, 비슷한 벡터와 간격을 맞는 EKG 두 장을 더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제 LB 폴라리티를 LB2에서 RV 코일로 바꿔가지고 V 페이싱은 LB2, RV 시뮬테니어슬리 했을 때 페이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EKG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LB2, RV 페이싱 간격을 20ms씩 늘려보면서 EKG를 찍으면서 관찰했었었고요. 네, 여기서도 뭐 기계상에서 이 QRS 듀레이션은 172ms까지 단축이 된 건 확인했었는데, 뭐 V1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조금 뭐 저희가 원하는 만큼 QRS 위드스가 좀 줄어든 모양새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LB 폴라리티와 뭐 간격을 조정하면서 약 30장 정도 촬영을 했었었고요. 이제 LB2 RB 페이싱이나 RB2 LB 페이싱으로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희가 좀 원하는 모양새나 QRS 위디스 단축을 좀 일으킬 수는 없는 것 같아서 LB 페이싱 온리에서 또 페이싱 폴라리티를 바꿔가면서 또 검사들을 좀 진행해 봤었습니다. 이건 LB1, 2, RB 코일이고 QRS는 174ms로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LB1, 2, LB2 폴라리티를 가지면서 LB 페이싱만 올리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EKG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기계에서 나타내주는 QRS 듀레이션은 162ms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거에서 가장 짧아 보이면서 비교적 LB 테스트의 스레시홀드 값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서 이렇게 마지막 세팅을 하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숫자들이 좀 기계에서 나타내는 거는 좀 단축이 되었긴 했지만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몰폴로지 상에서는 네로우하게 좀 변하는 게 좀 부족한 느낌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매뉴얼로 옵티미제이션 할 때 무조건적으로 숫자를 보면서 좀 가장 단축되는 거를 보고 있긴 한데, 뭐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뭐 몰폴로지나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게 환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공유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여 좀 케이스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CRT는 우리 병원에서 든 건가요? 아닙니다. CRT도 타 병원에서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VT 어블레이션 시도와 CRTD 임플란테이션 타 병원에서 했고, 저희 쪽으로는 첫 번째 성공적인 VT 어블레이션을 하고 그 뒤로 입원하는 와중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RBBB라서 네, 클래스 1 CRT 인디케이션은 아니었던 사람이고요. 애초부터.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CRT 밸브 리드 위치를 보면 라테랄이나 포스테로 라테랄 쪽이 아니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안테리어 인터벤트리큘라로 들어간 느낌인데요. 베인이 네, 지금 그쵸 위쪽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평소에 옵티, 보는 모양새랑 조금 네.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물론 글쎄 오늘의 리뷰가 주는 교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나 가지고 있는 CRT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 중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니셜부터 조금 더 베인이 좋은 베인에 들어갔으면 더
고생을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병원에서 안 한 거라 저희가 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혈관이 없어서 저기 넣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도 있으니까 또 다른 초이스를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엄재선 선생님께서 심전도 올릴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말씀 주셨다고 전에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빠르게 심전도 하나 더 있으니까 엄재선 선생님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EGM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엄재선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슬라이드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 두 사람 심전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쉬운 심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기 쉬운 심전도라서 제가 두 가지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4일 된 여자 아기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태어났고 여기서 심전도에서 이상이 보인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리퍼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와서 찍은 심전도가 이렇습니다. 혹시 다른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문현 선생님 혹시 의견 어떠신지? 음, 김문현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말을 건 거 안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네. 선생님이라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PVC냐 아니면 인터미턴트 델타냐에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근데 뭔가 인터미턴트 델타가 확 끌리는 심전도긴 한데 문제는 PR이 짧을 때도 조금 규칙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PR이 되게 짧을 때도 있고요. 음, QRS랑 완전 묻혀버리는 두 번째 와이드 QRS는 거의 완전히 P웨이브랑 QRS가 완전히 묻혀져 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다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 심전도를 처음 봤을 때는 델타 웨이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제 PR 인터벌도 사실은 델타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약간 제각기 다른 게요. 이것도 조금 멀고 이건 오히려 좀 가깝고 심지어는 이제 P웨이브의 온셋과 QRS 온셋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두 번째 비트도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퓨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대부분이지만 약간 이제 PVC가 섞여서 이제 퓨전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델타 웨이브보다는 PVC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 번 더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PVC가 명백해졌고 뒤에 이제 리트로그래드 P웨이브로 보이는 이제 이런 PVC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정말 첫 번째 심전도 보시면은 정말로 우연히도 P웨이브 바로 다음에 이 PVC가 나온 데다가 이 PVC 몰플로지도 아마도 이렇게 델타 웨이브를 미믹하는 수도 델타 웨이브를 포함하고 있는 QRS 몰플로지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WPW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심전도였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여자아기가 저희를 좀 헷갈리게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 또 물론 이제 환자는 증상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증상은 없고 막 잘 울고 우유 잘 먹고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홀터를 해봤더니 PVC가 무려 33%나 나와서 PVC 버전이 많습니다. 근데 에코는 뭐 PFO를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서 일단 베타 블로커를 체중에 맞게 처방하고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2세 여자 환자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이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런데요. 환자는 평소에도 자주 팔피테이션이 있었고 특히나 이날 저녁에는 갑자기 팔피테이션이 생겨서 응급실에 내원했고 심전도 찍어보니까 이랬고,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아데노신을 줬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심전도에서 변화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 뭐 펠로우 선생님들 중에 누가 좀 심전도 판독을 좀 해주실 건지. 누가 계시나요? 음, 여기 강동선 쌤이랑 김종민 쌤이랑 김대훈 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강동선 선생님 혹시 계시면은 좀 의견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QRS 엑시스는 정상이고 내로 QRS의 RR 인터벌 레귤러한 것 같고, P웨이브가 딱 선행하는 P웨이브가 디스크리트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한데, 림리드 1에서 보시면 약간 T웨이브 위에 노치처럼 따로 얹혀져 있는 그런 몰폴로지의 웨이브가 있어서 저 녀석을, 그러니까 사이너스 웨이브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 녀석을 P웨이브라 했을 때 2-3 AVF에서 그 P웨이브는 약간 네거티브 디플렉션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2-3 AVF에서 T웨이브가 바이페이직한 것처럼 보이는 거 같고, 리드 1에서 P웨이브 엑시스는 포지티브, V1에서는 약간의 포지티브, 그리고 V6, V5에서는 네거티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이트가 좀 150회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서 플러터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혹은 V6 lateral precordial lead는 네거티브면서 V1은 포지티브고 림리드 1은 스몰 약간 포지티브인 거라서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특히 레프트 에이트리움 마이트랄 애눌러스 근처에 오리진하는 AT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봤을 때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아 플러터나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구나 그러고 응급의학 선생님이 아데노신 줬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서 뭐 아데노신을 제대로 못 주셨겠지 그러고 아데노신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AB 블락이 잠시 만들어지면서, 근데 이때 이제 아데노신 6mg에는 효과가 없었고요. 12mg을 줘야 잠깐 이 정도 AB 블락이 생깁니다. 정말 저희가 보는 것보다 아데노신 이펙트가 되게 적은 편입니다.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AB 블락이 만들어졌고, 이때 이 가던 P 웨이브가 AB 블락이 잠시 생기면서 이제 투투원으로 한 3비트 정도 가고 다시 이제 리줌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는 또 어떠세요? 강동선 선생님. 그래도 ATP의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 되지 않는 AT를 여전히 배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아, 네. AT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AT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입원을 하자. 그리고 EP 스터디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뭐 환자가 다시 뭐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하고 다음 날 이제 응급실에 오게, 아니죠, 외래를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의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었습니다. 어,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응급실에 퇴원할 때는 이제 카베딜롤 12.5mg BID를 주고 퇴원시켜서 다음날 봤더니 심전도가 요렇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뭐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이고요. 어, 뭐 물론 이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때문에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상태인데요. 요 심전도의 요 P웨이브를 봤을 때 사실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P웨이브가 이제 이 T웨이브에 얹혀 있고 사실 요게 P가 아니고 요게 P웨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냥 P웨이브가 아니고 T웨이브 인버전이었고 요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P웨이브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게 아마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그러니까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너무 조절이 안 돼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였고 그러니까 이제 아데노신저도 이렇게 다시 리즘되는 현상을 보이고 보통 이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의 아데노신 주변에 이제 사이너스 리듬조차도 좀 느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PP 인터벌도 좀 느려지다가 이제 빨라지는데 그런 현상도 없고 되게 아데노신 이펙트도 짧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하이퍼사이로이즘이 너무 심해서 아데노신 이펙트도 적었고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였고 베타 블로커 주고 이제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로 진단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교훈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가끔 AT로 헷갈리는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환자를 간혹 보게 되고요. 저도 예전에 레지던트 때 응급실에 와서 뭐 펠로우 스텝 선생님들 다 내려와서 막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랩 나와 보니까 아까랑 비슷한 그런 랩이 나와서 모두가 막 다 이거였구나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